벤처 캐피털, 코인 펀드, 물론 벤처 캐피탈이죠. 크립토를 투자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50만 달러 받습니다. 자,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ETF 업고 6억 5천만 원 가자. 촬영 시각은 1월 2일 낮 12시경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 10시 현재로 캡처를 뜬 건데요. 이게 마침 45,372달러로 고점 찍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기관들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CME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를 뚫고 훌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관들이 놀 때는 지지부진하다가 문 여니까 이렇게 가격이 상승 흐름을 탄 거죠. 자,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말에 엄청나게 중요한 SEC의 안내가 있었거든요. 뭐냐? 29일까지 12월 29일까지 현물 ETF 서류를 수정을 해서 우리가 받겠다. 최종적으로 마감일은 29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2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서 1월 승인 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면서 1월 승인 예고 수순 밟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 업체들이 29일 날 너도 나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그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AP라고 해서 Authorized Participants, 이건 뭐 공인 참가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AP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운용사와 이 투자자 사이에 그 사이를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AP들, 이 명단이 지금까지는 공란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업체들이 다 그 AP 명단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SEC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현물 방식과 현금 방식 중에 우리는 현금만 원해. 그러니까 수정안을 다 현금으로 고쳐와 였고요. 두 번째가 AP 누군지 거기다 명단 이름 넣어. 자, 현금 방식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약간 뭐랄까 그런 전통 금융 업체들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수정안을 29일 날 냈습니다. AP로 제인 스트리트와 JP 모건을 지정을 했고요. 발키리 역시 AP로 제인 스트리트와 캔터를 지정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역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AP 지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이 제임스 세이파트에 따르면 AP 지정은 공란으로 남겨둬도 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어도 되는데 일단 AP의 명단을 넣으면 아무래도 SEC가 조금 더 예쁘게 봐주겠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는 합니다. 인베스코 갤럭시는 AP로 버추와 JP 모건 지정했고요. 피델리티는 제인 스트리트를 지정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역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AP 명단은 비공개로 했고요. 위즈덤 트리는 제인 스트리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제 남들이 다 막 내면서 우리는 AP로 누굴 했어요라고 하니까 뒤늦게 CEO가 나와서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미 제인 스트리트와 버추를 AP에 이름을 올렸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앞서서 훨씬 더 전에 AP 명단을 공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운용사가 있고요. 티커가 있고 S1 마지막으로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게 언제인지를 봤고요. 그다음에 AP를 봤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낸 게 12월 26일 날 내면서 AP는 옛날부터 제인 스트리트와 버추를 지정했다라고 했었죠. 이 마지막 낼 때 그레이스케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현물 아니고 현금 방식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SEC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고요. 아크 21 쉐어즈는 AP를 미지정하면서 현금 방식으로 역시나 하면서 28일 날 수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더기 블랙락, 비트와이즈, 바네크, 위즈덤트리, 인베스코, 피델리티, 발키리, 프랭클린이 모두 다 29일 날 무더기로 마지막으로 수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요.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첫 번째 승인 대상의 ETF 승인 운용사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2억 달러 시드머니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블랙락이 1,000만 달러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20배나 큰 돈을 일단 우리는
집어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초반에 약간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트와이즈는 치고 나가기 위해서 2억 달러 시드머니를 넣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인베스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블랙락에 비해서는 네임밸류가 떨어지니까 내세운 게 뭐예요? 네, 우리 수수료 무료로 하겠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6개월 동안 자산이 50억 달러가 안 될 때까지는 제로 수수료를 선언했습니다. 수수료는 참고로 이 제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요 0.59%예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낮은 수수료입니다. 피델리티가 0.39로 낮췄습니다. 자, 0.39 정도면요 비트코인 ETF를 운용할 때 이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0.39는 거의 역마진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안 돼 있고 비트코인의 커스터디 같은 것도 업력이 짧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비싸게 들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이 전통적인 ETF보다는 좀 많이 드는 구조인데 이렇게 수수료를 싸게 받는다라는 얘기는 역마진을 약간 감당하고서라도 시장을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선점 효과 그리고 선점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나중에 수수료에 이제 올리면 될 거고 보통 수준과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는 선점 효과와 그 약간 시장을 장악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델리티는 0.39% 엄청나게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웠습니다. 자, 인상적인 거는 AP에 보자면요. 여기서 보면은 JP모건이 들어가 있죠. JP모건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데 이 JP모건이 어떤 곳이었나요?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비트코인을 싫어하기로 유명한 CEO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암호화폐 유일한 사용 사례는 범죄이며 내가 정부라면 이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코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옳았구나 이렇게 AP 명단에 아주 그 블랙락과 이 어제 인베스코 갤럭시에다가 아주 이름을 떡하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AP가 어디가 있나요? 바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제인 스트리트. AP를 지정한 중에 인베스코 갤럭시를 빼고는 모두 다 제인 스트리트를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자, 이 제인 스트리트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라고 보면 마켓 메이킹 업체입니다. 점프 크립토는 많이 들어보셨죠? MM 업체. 이 마켓 메이킹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개인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싶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업체가 바로 네, MM 업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업체가 제인 스트리트인데요. 이 회사들이 뭔가 FTX와 함께해서 시장을 호령을 하다가 FTX 터지고 나서 규제 강화되고 나니까 5월 달에 철수하자라는 그 결정까지 내렸어요. 일부 철수를 이제 결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블랙락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로 지금 다시 거듭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인 스트리트 어떤 회사인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딩 회사라고 써 있고요. 재밌게 이렇게 써 있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심도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연구 중심의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너무 소개가 이제 재밌게 돼 있는데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점이 뭐냐면 이 홈페이지에 이제 그 직원들 사진이 나오잖아요. 첫 대문에 다 동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동양인들을 다 이렇게 직원들 사진으로 썼나라고 보면 아마도 이 동양인들이 뭔가 수학을 잘한다라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다 내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금융이나 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보다는 수학자 그리고 뭐 퀀트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공학 이런 사람들 더 알고리즘 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또 더 찾아봤더니 다양한 자산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운용사가 어떤 그 저평가된 자산을 사서 시장에 제값을 내다 팔아서 뭔가 돈을 버는 이런 운용사, 대표적으로 뭐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그 상관이 없어요. 어떤 자산이든 경쟁력 있는 가격, 그러니까 사고 싶은 가격에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교를 구축한다라고 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제인 스트리트의 약간 사명인 거고 하는 일이죠.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자산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산의 가격이 제대로 매겨지고 이 자산의 가격을 그 대량으로 거래했을 때 이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도록, 이 매매 자체가 이 자산 가격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기관의 트레이딩을 지원하고요. 유동성을 제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거래에서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키피디아에서 확인해 봤어요. 그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이 조금 약간 아웃데이트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7조 달러 이상의 증권을 거래한 세계 최대 시장 조성자 중 하나다. 20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메이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99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18년까지 뭐 지금도 그렇겠죠. 매일 평균 130억 달러 수준의 글로벌 주식을 거래했으며 전 세계 ETF 거래량의 7%를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AP로 제인 스트리트를 뭔가 파트너로 삼은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인 스트리트는 이미 많은 ETF, 전 세계 ETF 거래량의 7%를 AP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에서 이건 물론 숫자는 조금 더 달라졌을 겁니다. 2,600개 ETF의 AP이자 506개 ETF의 수석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 이미 2,600개가 넘는 ETF의 AP 역할을 제인 스트리트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트레이딩 자본이 약 15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인 스트리트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제가 제인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왜 낯익은가 봤더니 주로 언론에 언제 등장했냐면 신입 연봉으로 등장합니다. 22년 4월 기사인데 야 인턴 월급이 2천만 원이래. 자 이거 연봉 아닙니다. 월급이 2천만 원이래. 어디야? 라고 봤더니 제인 스트리트가 인턴에게 연봉 20만 달러에 이르는 16,356달러의 월급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월가에서 지금 사람 못 구해가지고 너무 고급 인력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준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 회사가 바로 제인 스트리트입니다. 여기가 22년 기사인데요. 인턴 월급이 2천만 원 네, 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4년도에요. 이 신입 안영이인데 이 안영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미생 있잖아요. 미생에서 그 여자 배우 있죠. 그 이제 역할이 이제 안영이었는데 그 14년도에도 인턴한테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네, 제인 스트리트가 꼽혔습니다. 약, 네, 1,400달러, 그러니까 1,144만 원. 여기 인턴이 받았습니다. 14년도에도 1등, 월급 1등, 인턴 월급 1등,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인턴 월급 1등을 받은 회사가 바로 제인 스트리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인 스트리트 하면 또 약간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게 뭐냐면 샘 뱅크만 프리드, FTX의 창업자인 SBF가 첫 번째로 잡은 직장이 바로 제인 스트리트였습니다. 그 제인 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 제인 스트리트에서 ETF 담당 트레이더로 4년 동안 일했다라는 겁니다. MIT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 물리학 전공했어요. SBF가. 근데 제인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수학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뭐 퀀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이게 이제 제인 스트리트가 뭔가 이렇게 뭔가 악을 길러내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월급을 많이 주니까 SBF가 여기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첫 직장이 이제 제인 스트리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인 스트리트 같은 곳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발견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SBF가 일하면서 바로 그 약간 눈을 뜬 게 뭐예요? 김치 프리미엄. 정확한 가격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똑같은 자산의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서 거래가 되니까 거기서 바로 기회를 잡은 거죠. 이 김치 프리미엄을 알게 되면서 이건 길바닥에서 5,000달러를 그냥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부터 크립토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 크라켄을 만든 사람들이나 윙클보스, 제미니의 윙클보스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코인 여기에 대한 일종의 약간 환상이랄까? 뭔가 이런 대한 자산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FTX를 만든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이 코인이건 뭐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다? 어떤 자산이건 간에 시장에 비효율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샘 뱅크만 프리드입니다. 그건 바로 제인 스트리트에서 몸소 배운 그 습성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코인 사업에 뛰어든 거지, SBF가 물론 코인에 대해서 뭐 웹3에 대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를 갖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인 스트리트는 이런 회사고, 이런 회사가 블랙락과 메이저 그 ETF 운용사들의 AP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ETF 승인 여부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틀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그 보니까 그 여기 뭐냐 Block Your Calendar라고 인베스코 갤럭시라고 해가지고 야 Big Things Coming 해가지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 트윗을 딱 올린 거예요. 게다가 그 크립토 슬레이트라는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1월 3월까지 SEC가 비트코인 ETF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가격이 45,000달러 뚫고 올라가고 보니까 진짜 나오는 거야? 비트코인 ETF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ETF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늘 궁금하죠.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단기적으로는 승인이 된 직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로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버 거백스라는 테더와 바네크의 어드바이저가 그 약간 말한 게 뭐냐면요. 1억 달러 정도 규모 자금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요 자금은 약간 뭐랄까 ETF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수조 달러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 그런 건 아니야. 금 ETF가 출시됐을 때를 보자면 8년간 금 가격이 400에서 1,800달러까지 올랐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보면은 그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보면 단기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장기로는 뭔가 과소평가하고 있다, 영향을. 라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인 폭발적 자금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그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한다. 수십억 달러가 ETF 출시 이후에 유입될 거다? 이거는 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해서 너무 돈이 안 들어온다. 너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승인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기도 뭔가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야, 급등할 수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다. 직후에는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알렉스 크루거 역시 승인 후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4년은 일단 올해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게 모든 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 분석가들의 전제에 있습니다.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NBC에서 아마 코인 시장 전문가들에게, 투자 전문가들에게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문가들 내용을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마크 모비우스, 이분은 신흥국 투자의 귀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신흥국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만 달러.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CNBC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말씀드릴 때 이들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 ETF는 일단 통과된다, 승인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마크 모비우스는 연말에 6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6만 달러면 지난번 고점이 6만 9천이니까 그닥 불리시한 전망은 아니죠. 네. 그리고 비트 마이닝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웨이 양 7만 5천 받습니다. 7만 5천이면 전고점 돌파하는 수준인데요. 저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이제 낙관적으로 가는 건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에 저는 그냥 소소하게 전고점 돌파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코인쉐어즈 여기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8만 달러 간다. 왜냐하면 ETF 승인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8만 달러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넥소. 여기는 대표적인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치 상품을 받는 곳이죠. 여기 창업자
네, 10만 달러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데 이분이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22년도에 10만 달러 갈 거다라고 했는데 22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죠. 더 이상 가격 예측을 보류했다가 지난 12월에 다시 메모를 하나 발표했어요. 거기서 다시 전망을 했습니다. 24년에 10만 달러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전망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만 달러로 향하는 길에 예상치 못한 구덩이와 두 자릿수의 비트코인 하락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 10만 달러까지는 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사이에 폭락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스탠다드 차트도 유명하죠. 여기는 4월 달인가요? 10만 달러 전망 내놨었는데 11월에 또 전망 내놓으면서 변치 않게 여전히 10만 달러 전망을 24년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캐롤 알렉산더라고 석세스 대학의 금융학 교수라는데요. 이분이 비트코인 가격을 굉장히 잘 맞춘 사람이라고 해요. 22년에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한 15,000까지 밀렸고요. 23년에는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4만 4천 달러까지 갔으니까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한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1분기에는 한 4만에서 5만 5천 달러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될 거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대한 고소를 언제 해결하느냐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2분기나 3분기에 해결이 되면서 ETF 승인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24년 말에는 1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어쨌든 10만 달러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매트릭스 포트는 얼마요? 12만 5천 달러 받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요. 매크로 환경 역시 크립토의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제 이 문제 이거 5천만 원이죠. 벤처 캐피털, 코인 펀드, 물론 벤처 캐피탈이죠. 크립토를 투자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50만 달러 받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요? 비트코인 화물 ETF 출시 이후 유입되는 자금과 24년 말 이더리움 화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이다. 24년에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기대치를 제시했다. 원래는 100만 달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 합리적으로 봤을 때 50만 달러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곳은 벤처 캐피탈이고 코인을 투자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이어스 돼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50만 달러 6억 5천 전망도 있다라는 점 24년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점 여기 전제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깔려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